빵집에서 뭐 빵 사고 아니면 뭐 어디 서점 가서 책 사고 네. 이런 것들을 실물 화폐를 가지고 그동안 했었는데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실물 화폐하고 가격이 연동된다고 하면 네. 거기서 쓸 수 있겠네?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변화하면서 네.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드는 생각은 신뢰와 신용일 것 같거든요. 화폐로서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근데 그 신뢰와 신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보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경제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머니 리셋이라는 책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구태 작가님을 오늘 직접 모셔서 이것저것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많이 이제 얘기는 들어보고 했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초보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간단히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뭐다?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안정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코인이라는 단어랑 붙어 있어요. 안정적인 코인이다 네. 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게 안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를 지금 연동하고 있어요. 연동한다는 게 법정화폐 가격을 계속 네. 추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유로화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KRW 같은 그런 이제 법정 화폐를 네. 가격을 계속 추종을 하는 네. 일종의 이제 디지털 화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이라는 개념이 정확히는 탈중앙 화폐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이제 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비트코인이 2009년도부터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했죠. 네. 블록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들고 온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말은 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탈중앙 되어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저희는 사실 이 금융이라는 세상 속에서 중앙화된 금융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네. 중앙화된 금융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인 거죠.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 네. 아니면 그게 이제 시중은행이 될 수도 있고 네. 통제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앙에서.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그런 네. 금융 시스템 환경 안에서 저희는 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네. 당시에 이제 2008년도 때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진짜 그때 엄청난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네. 나는 이제 우리 국가를 믿었고 중앙은행을 믿었고 그다음 은행을 믿었는데 이들이 나의 자산을 반토막, 반의 반토막 아니면 10분의 1로 네. 계속 떨어뜨리네? 돈에 대한 불신이 약간 네, 생기는 그렇죠. 불신이 생기게 된 거죠. 네네. 그에 따라서 중앙화된 기관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였는데 네. 그렇게만 믿고 있으면 내가 소위 말해서 거지가 되겠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생겨난 거거든요. 네네네. 중앙의 관할을 전혀 받지 않는. 네. 그래서 탈중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금융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고 네. 비트코인보다는 그 기반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네. 해서 그걸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네네. 열광하게 됐고 그 기술로 인해서 이게 탈중앙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보여지는 실천한 거죠. 탈중앙이라는 사상을 네.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으로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명맥을 이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탈중앙 코인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네.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그러면 아까 이제 연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법정 자산하고 연동을 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안정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뭐 예전에 금 같은 거 보면은 금도 이제 유로랑 이렇게 처음에 연동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도 실물 경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런 단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네. 오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대중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코인 시장, 크립토 네. 시장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세상. 네. 너 코인해? 라고 하면은 네. 뭐 주변에 막 워낙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숨기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코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닥 막 그렇게 엄청난 수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네네네.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은 사실 실물 경제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네.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 대중화돼 가면서 앞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그냥 여기 가상경제 속에서 머물렀던 이런 코인들이 네. 앞으로는 실물경제하고도 또 연계될 수 있겠네? 이게 화폐하고 연동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빵집에서 뭐 빵 사고 아니면 뭐 어디 서점 가서 책 사고 네. 이런 것들을 실물 화폐를 가지고 그동안 했었는데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실물 화폐하고 가격이 연동된다고 하면 네. 거기서 쓸 수 있겠네? 사람들의 이제 가능성이. 인식이 변화하면서 네.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최근에 좀 주목받는 이유가 그런 네네. 가능성이 보여서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에 알려진 아까 비트코인하고 좀 차이점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비트코인 말고도 코인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코인들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네. 뿐이지 네. 사실 기존의 코인하고는 완전히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네. 국회에서도 법 발의를 하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좀 따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장 크게는 어떤 면에서요? 기존의 코인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디지털화된 세상 안에서 일종의 이제 뭐 기업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증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뭐 증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증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화폐예요, 화폐. 디지털화된 화폐다. 네. 그게 만약에 달러하고 연동돼 있다라고 하면 네. 그냥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자산하고 화폐하고의 어떤 속성은 네. 저희가 이미 익히 알다시피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술만 똑같다. 아. 사실은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이제 본질적으로 그럼 자산이 아니라 화폐에 가깝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게 약간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투기 자산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건데 네. 투기의 뭔가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화폐 그 자체로서 이제 네. 기능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드는 생각은 신뢰와 신용일 것 같거든요. 화폐로서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근데 그 신뢰와 신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보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주신 대로 화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동안의 화폐는 누가 그 신뢰를 보장을 했느냐라고 네. 하면 아시다시피 당연히 중앙은행. 네. 중앙은행이랑 연결된 정부인 거죠. 내가 돈을 만약에 훼손당한다고 하더라도 찢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중앙은행 가서 은행 통해서 중앙은행에다 보내면 그거를 이제 대신 보상을 해주거나 새로운 화폐로 바꿔주거나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사실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 돈에 대한 신뢰를 네.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은 민간에서 발행하는데 이거 누가 이거 신뢰를 누가 주는 거예요? 네. 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법안도 나오고 현재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산업계에서 선두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일명 이제 준비금이라고 해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1000개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 네. $1000, 네. 1000불을 은행에다가 넣어놔요. 네. 그래서 그 $1000 이상은 발행을 못하게 그 이하로만 발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다 상환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장치를 마련을 해놨죠. 네. 과거에는 되게 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 퇴출되고요. 네. 퇴출됐다는 게 이제 시장이 신뢰를 못 받은 거죠. 시장에서 저 스테이블 코인은 못 믿겠어. 저거 내가 나중에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네. 라는 이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도태되고 네. 지금 남아있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네. 전부 다 이제 발행된 금액 이상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사용되고 사용이 맞나요? 잘 활용되고 있는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뭐뭐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이제 99%예요. 아까 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네. 다양한 법정 화폐하고 연동될 수 있게끔 만들어 네.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유로화가 될 수도 있고,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본 엔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99%가 지금 네.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고요.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시장에서 99%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1, 2위 사업자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요? 1, 2위 사업자가. 아, 1, 2위. 네, 1, 2위가 첫째가 이제 한 번쯤은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테더사라는 곳에서 네. 발행한 USDT 네. 달러하고 이제 USD 테더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줄임말이죠. 그리고 USDC 여기 이거는 이제 미국 기업인 네. 서클에서 네. 최근에 상장도 했어요. 아,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네. USDC 음. 요건 이제 USD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네. 뭐 그게 코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서클이라는 의미도 있고 음. 아무튼 USDC 요 네. 두 개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80%. 있습니다. 거의 둘 다 미국 기업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그렇진 조금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테더는 사실 이제 홍콩에 기반을 둔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핀테크 스타트업이 같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미국 정부가 그동안 많이 탄압하긴 했습니다. 아, 반면에 이제 서클은 투자사들이 미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투자사들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 이제 금융사들이 많이 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네. 아니면 블랙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미국계 네네네. 전통 금융사들이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죠. 어. 그래서 굉장히 규제 친화적이에요. 아, 테더는 태초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수요, 시장 중심적이다라고 네. 보면 얘네는 이제 서클은 규제 중심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는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게 실물 경제하고 이제 결합이 될 것이다. 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지. 네. 사실 지금 딱 현재 시점에서 딱 까놓고 보면 사실 아직은 크립토 시장에서 많이 써요. 아. 크립토 시장에서 사용되는 게 95%가 넘습니다. 실물 경제로 넘어온 거는 아직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크립토 시장하고 실물 경제 시장은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10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로 넘어가서 실물 경제 시장에서 5%만 쓰여도 이건 어마어마한 성장인 거예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기대감이 큰 네.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직 뭔가 이제 실제로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도 네.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사용은 되고 있는데 진행자분께서도 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사실 이제 쉽게 들어본 적은 없으신 것처럼 네. 아직 일반인들까지 대중 속으로 깊게 파고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사실은 전자금융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자금융이요? 네, 전자금융이라는 게 이제 뭐 그게 페이. 인터넷 뱅킹이 될 수도 아. 있고 스마트 뱅킹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간편 결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신용카드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전자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국가인데 네. 반면에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국가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네. 뭐 화폐의 가치도 되게 불안정하고 네. 그런 국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아예 그냥 우리는 자국 화폐 필요 없어. 그냥 네. 달러 쓸래. 그냥 달러가 우리 자국의 화폐야. 그런 국가들도 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많이 종속이 되어 있죠. 아. 왜냐하면 그전에는 달러라는 실물 화폐를 어디선가 구해야 되는데 네. 아니 은행도 가기 어려운 국가에서 그 달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국가들도 이제 국민들이 스마트폰 한 대씩은 다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얻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그럼 그런 국가들 입장에선 되게 구세주 같겠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구세주인데 아, 네. 장기적으로 보면 재앙이에요. 아. 이제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네. 전자금융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자국의 화폐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좀 영향을 덜 받았지만 네. 이제 미국에서 법제화시키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네. 우리나라도 크게 그 영향을- 어떤 그 큰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음.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에다가도 많이 담아놨죠. 더 자세한 내용은 책 속에 있다라는 네. 말씀과 함께 이것저것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의 입장은 어때요? 기업에서의 대응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나 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았던 게 사실이에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 상대적으로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의 특성상 네. 법이 만들어져야 이제 그 다음에 네. 이 산업이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네. 바뀌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 필적할 만한 뭐 네.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훨씬 더 큰 네. 간편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페이팔. 네. 네. 페이팔도 이제 PYUSD라고 해가지고 자체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페이팔은 원래 간편 결제 우리 이제 카카오페이 네. 상상을 해보면 카카오페이 안에다가 내가 돈을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거기에 탑재해서 쓸 수도 있고 네. 하잖아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페이팔은 그 한 발짝 더 나가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기다가 충전해서 쓸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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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네. 야, 우리가 코인을 발행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이제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사실 이제 뭐 페이팔이라는 서비스가 미국에 국한된 서비스는 아니니까 네. 전 세계인들이 편하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을 했죠. 그러면은 그 페이팔 서비스 내에서는 그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보통 일단 통용이 되긴 하겠네요. 네, 이게- 되게 강력한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안에 이제 충전하는 것처럼 네. 법정화폐를 거기다가 둘 수도 있지만 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네. 뭐 실물 경제에 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이제 크립토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관문 같은 역할을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사실은 되게 아픔이 많은 기업인데 메타죠, 메타. 네. 네. 메타는 예전에 리브라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 개념의 네. 어떤 시초예요. 오. 얘네들이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아. 뭐 카카오톡이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 SNS가 아니고 여기다가 금융을 붙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금융을 전 세계인들은 달러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원화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네. 이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다 네. 라고 해서 이런 통합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 걸 했었군요. 근데 그때 이제 과거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엄청 부정적이잖아요. 네. 너무 일찍 시작했네요.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은 언제든지 이 시장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 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워낙 코인 시장에 네. 굉장히 조예가 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항상 연동할 네.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스타링크가 이제 전 세계 서비스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인터넷을 우리나라처럼 그냥 땅 속에다가 광 케이블을 묻어가지고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네. 아예 이제 인공위성으로 네. 띄워가지고 이게 그러면 대상 고객이 전 세계인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받기가 되게 좋은 거죠. 음. 왜냐하면 저기 어디 세계 5지 국가에다가 네. 이 서비스를 하는 게 그게 맞는데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송금을 하겠어요? 자국 화폐를 은행 가가지고 바꿔서 내는 것도 어렵고 네. 달러는 더 어렵고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이다. 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될 것 같고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네. 화폐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세요? 먼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네. 먼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네. 이게 또 실물 경제에서도 네. 또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제 무역 결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네. 무역 송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안으로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네.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결제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결제는 지금 너무 결제 시스템 자체가
공고히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틀을 깨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많이 실패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이 결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이거는 뭔가 굉장히 큰 도전이다. 어느 시점으로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게 해결이 되었을 때 그렇죠. 상용화될 것이다.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나도 불편했던 어떤 네.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너무 뛰어난 점이 많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네. 이거는 빠르게 잠식해 나갈 거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결제단으로 내려오는 거는 네.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아. 그리고 경쟁자가 너무 많다. 뭐 카드사뿐만 아니라 뭐 네. 간편 결제사들, 빅테크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네. 최종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시점으로 가기에는 네. 조금 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관점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알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많은 기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양한 시각에서 좀 공부를 하고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네네. 모르더라도. 코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더라도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는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끝태 작가님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머니 리셋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